부동산 온에어 진행의 김유선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종합부동산세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대책 중 이 하나인 건데요.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이전 정부 이전인 2018년 수준으로 지금 되돌리겠다라고 현재 밝혔습니다. 2022년 세제 개편안과 관련된 내용들 저희가 잠시 뒤에 전문가와 함께 탄탄하게 또 짚어드릴 테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되어 있는 순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내용들 중심으로 이슈 먼저 체크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가치 높은 두 지역으로 저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갈 곳은 강동 고덕동입니다.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어서는 도봉구 창동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정보까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으니까 편한 곳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무료입니다.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계속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온에어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온에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오프닝을 통해서도 잠시 언급을 해드렸지만 지금 이제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부분들은 많은 완화 정책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축은 이제 세제적인 부분이겠죠. 이 부분 이분과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대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지난주였습니다. 이제 21일 세제 개편안이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정책적인 영향에 또 끼쳐지는 그런 상황들이 또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제 개편안 중에서 가장 주된 골자의 내용이었었던 종부세의 그런 경감 내용들, 특히나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이제 주택수가 아닌 그런 시장 가액에 따라서 이제 세금이 매겨지는 내용으로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세금 부담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부터는 실질적인 종부세에 대한 부담감들이 굉장히 덜어지면서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굉장히 많이 또 내놓았었던 물건들이 또 좋은 지역 위주로 먼저 회수되고 있는 현상들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제 개편안의 영향으로 인해서 서울 시장의 그런 서울 부동산 시장에 또 전국의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내용 함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만나보실 내용을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종부세 세율과 이제 세부담 상한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페이지로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고 종부세에 대한 경감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또 실질적으로 가장 체감상 와닿을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안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현행으로서 이루어져 있는 세율 구간은 2주택자, 1주택자와 2주택 이하 그리고 3주택 이상으로 구분이 되면서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세율 구간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응능부담의 그런 조건이라고 해서 능력에 맞게 내는 것은 맞나, 실질적으로 이제 주택수에 따라서 이렇게 구성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내용으로서 개정안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주택자 중과 제도에 대한 폐지와 그리고 세율 인하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1주택으로 이루어졌었을 때의 세율 이전 단계에 이제 법이 실질적으로 그 중과를 받기 이전의 그런 세율들과 조금 비슷한 세율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과되지 않는다. 이미 주택수가 몇 개가 되더라도 전체적인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이 된다면 맞는 그 금액에 따라서 맞는 세율 구간이 정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23년 1월 이후 납세 의무가 이제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요. 올 6월 1일 이후에 매수한 주택까지의 포함분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내년
6월 1일 이전까지의 종부세 납세 기준일을 책정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기본 공제 금액을 상향을 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이제 6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비과 받을 수 있었던 공제 금액이 이제는 뭐 실질적으로 주택시장 서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주택 가격이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높게 올라가면서 뭐 중위값 자체가 이제 6억 원, 7억 원, 뭐 지금 현재 9억 원, 10억 원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런 그 금액대의 중위값이 굉장히 상향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공제액과 공시가격 합산액을 실질적으로 계산을 할 때 1주택자일 경우에는 11억까지 구성이 됐었던 그리고 일반적으로 6억 원까지 구성이 됐었던 금액을 9억 원까지 늘리고요. 그리고 11억 원까지는 12억으로 증가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수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배제될 수 있는 비과세 금액을 제하고 세율 구간을 책정하셔서 나오는 종부세의 세율을 계산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타 부동산 세제 개편 내용들 몇 가지 더 살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세부담 상한이 2주택자 150%, 3주택자 이상일 경우에 300%까지 증가됐었던 부분들이 있죠. 이것을 일괄적으로 150%로 조정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전과세, 작년에 냈었던 종부세에서 최대 내가 오르더라도 150%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실 수가 있겠고요. 월세 임차인 같은 경우에도 월세 세제 공제율을 상향시켰습니다. 그래서 10에서 12%를 12에서 15%까지 올라갈 것으로 주택수에 따라서 세율이 상향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특례법이 이제 구성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2023년도부터 적용이 되면 종부세 올해 좀 많이 나왔었던 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1억에서 3억 원 추가 올해만 이제 구성을 해서 14억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1세대 1주택에는 구성을 이렇게 잡아보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가장 많이 문의가 들어왔었던 내용인데요. 일시적 2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 1가구 2주택 내가 기존 주택들을 처분할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수했었을 때 2년 이내에 내가 기존 주택을 처분했었을 때 그리고 내가 상속받은 주택 실질적으로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서 공시지가 이상 이하되는 부분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이제 구성되어 있는 상속주택일 경우 그리고 지방 저가주택 일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종부세 특례를 따르도록 하겠다. 그래서 어떤 특례냐? 1세대 1주택자 판정을 하게 될 경우에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맞는 말이죠. 네, 일시적으로 내가 갈아타기 전략을 하기 위한 기간 6개월 굉장히 짧았었던 부분들인데 이것을 2년 동안 구성을 하면서 주택수에 내가 배제를 해서 1주택자로 구성이 된다는 것이고 의도하지 않은 상속 같은 경우에도 5년이라는 기간을 주겠다. 그리고 지방 저가주택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공시지가 3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배제를 할 테니 이런 세금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감경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소득세에 대한 과세 표준 구간도 조정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세율 구간이 변동한 것은 아니고 과세 표준 구간이 금액이 조금씩 상향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밖에도 이제 임대사업자일 경우에는 지금 현재 소득세 감경되어 있었던 그런 세율 구간들이 2025년까지 연장이 된 부분들 그리고 법인세의 그런 감경들이 같이 함께 또 이루어지는 부분들까지 전체적인 전반적인 이런 세제 개편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발표는 되지 않았으나 지금 현재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조정될 수 있는 예고들이 나오고 있는데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까지 조정을 하겠다. 지금 95%까지 올라갔죠. 뭐 100%까지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시 2018년 수준으로 80%까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겠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세금적인 부담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로 돌릴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농어촌이라든가 고양주택 양도세에 대한 특례도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데 양도시의 주택수를 배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보유를 3년 이상 하거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어야 되고요. 공시가 3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농어촌 고양주택 양도세 특례법을 지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런 세금적인 부분에 대한 감경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었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 이런 고향주택이라든가 농어촌에 대한 혜택들을 늘린다는 것은 서울로 집중화되어 있는 부동산 투자라든가 이런 수요들을 분포시키겠다라는 전략, 그런 그 양극화 현상들을 좀 완화시키겠다는 전략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종부세,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을 없애고 이제 그 기본적인 과세 표준 금액에 따라서 구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다주택자에 대한 그런 세제에 대한 감경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담감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종부세 부담 감경으로 인한 서울 지역의 매물 거두기 현상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앞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좀 안정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전세 그런 임대 시장의 그런 혼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던 부분들이 오히려 추후 8월달, 9월달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임대차 시장의 혼란으로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매물이 구성됐었던 지금 현재 증가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매물이 감소가 되는 현상들과 플러스 알파로 매수 심리가 감소가 된다는 것은 임대 시장에 있어서의 거래 절벽이 계속 이런 매매 시장에서의 거래 절벽이 나타나면서 임대 시장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매매 시장이 위축이 된다면 임대 시장으로의 그 수요도가 굉장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의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리고 불안감이 지속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이제 전세 가격이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담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었을 때 내가 단순히 지금 현재 투자라든가 이런 목적성을 가지고 움직이신다면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어느 부동산 유형들이 지금 굉장히 활발 타오르고 있는지를 잘 분석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히나 지금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 개발 발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뭐 모아타운이라든가 이런 저가 주택들에 대한 그런 개발 가치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용산의 개발 발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좀 저평가되어 있었던 지역들이라든가 또는 빌라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으로서의 임대 가격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지역 위주로 투자를 좀 해보신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조정기라든가 또는 위축되어 있는 시장에서의 투자 그런 밸류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시장을 여러분께서도 찬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세미나 무료로 마련하고 있으니까 세미나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표님께 바로 좀 들어볼게요. 어떤 식으로 마련이 되고 있을까요? 지난 5월부터 지금 3개월 동안 계속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에 대한 투자처 최대 수혜지 계속해서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5월부터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들이 정확하게 맞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인 즉슨 전체적인 그런 방향성들이 이미 책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또는 그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의 지역들과 가치들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조금 더 움직이신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정보들을 획득하시고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먼저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따른 최대 수혜지 분석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에 세미나가 진행이 되고요. 세미나 진행이 어렵다면 이제 개인 상담도 같이 함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선착순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예약 필수 꼭 전화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예약 필수니까 미리미리 꼭 연락 주셔서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 보실 때 잊지 말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치 높은 투자처로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강동구입니다. 고덕동에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투룸이고요.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9호선 연장 예정역인 센터공원역에서 도보로 약 1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시세는 5억 3천만 원에서 5억 4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9호선이라는 황금 노선을 지금 품을 예정이잖아요. 어떤 가치 예상되고 있을까요? 자, 지금 현재 고덕 같은 경우에는요, 앞으로 강남 4구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평가를 받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 자치구 내에서 앞으로의 개발될 수 있는 여지와 그리고 주택의 공급들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미래 예상될 수 있는 인구를 책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바로 이곳 강동구가 그런 미래 잠재적인 가치를 굉장히 크게 강남 4구 중에서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동구 중에서 어느 지역을 보셔야 될 것인가? 실질적으로 뭐 천호역 주변 지역들도 이런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뉴타운 사업들이 같이 함께 추진이 되면서 굉장히 가치가 높아지고 있죠. 하지만 이미 진행이 된 곳들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이미 그런 프리미엄 자체가 또 가격 자체가 상승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 아직은 덜 오른 지역들, 더 오를 수 있는 지역들로 구성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곳이 앞으로 모아타운이라든가 또는 신속통합 기획을 통해서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점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곳이 바로 강동구 동쪽 지역 위치하고 있는 고덕동입니다. 자,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미사 신도시 가기 이전 단계에 위치하고 있는 마지막 강남 4구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 아무래도 이제 강남 4구 중에서도 가장 외곽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시선이 덜 갔었던 곳도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보다는 미래 가치를 보셔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뭐 아무것도 없었던 이런 동네가 아니라 뭐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었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고덕 비즈밸리가 구성이 되면서 4만여 개의 일자리가 이곳으로 집중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곳 고덕동이 자족적인 업무 도시로서의 그런 개발 가치가 굉장히 높게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고, 자, 고덕 비즈밸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덕 비즈밸리까지 연결이 되는 9호선이 바로 이곳 고덕역으로 지금 현재 같이 함께 5호선과 교차되는 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샘터공원역이라고 생기는데요. 9호선 같은 경우에 2026년 정도 완공 목표입니다. 결국은 아직은 많이 남았지 않나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예전에 잠실 지역들을 9호선이 관통할 때 개발되는 시기에는 그렇게 큰 집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착공이 되고 나서 그리고 완공되는 시점에 굉장히 큰 가격 상승들이 나타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고 또 이곳 샘터공원역에서 강남까지 진출입이 굉장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미래 가치를 보고 선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는 5호선과 9호선을 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이곳 고덕동을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남쪽으로는 지금 고덕 신축 아파트 밀집 지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고덕 그라시움을 비롯해서 이미 84제곱 라인들이 19억, 20억까지도 호가를 기록을 했고 실거래가로는 16억, 17억까지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강남 중에서는 가장 낮은 금액대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으나 동남권에서는 그래도 강세인 신축 아파트, 이제 막 3년차 들어가는 신축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훨씬 더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서울 세종간고속도로가 이곳으로 들어가고요.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외곽 순환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도 주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어느 지역, 경기 그리고 충남권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지역으로 고덕의 교통의 편의시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서울의 접근성도 굉장히 우수하죠. 강동구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강변북로라든가 올림픽대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의 3도심의 중추 지역들을 모두 관통합니다. 실질적으로 한강변을 따라서 모든 자가를 이용한 자차 이용이 굉장히 용이하고요. 9호선과 5호선을 활용하신다면 영등포, 여의도, 도심 12대 지역 그리고 강남의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사업지 모든 지역들을 관통하는 노선이 바로 9호선과 5호선이죠. 그래서 서울 3도심의 그런 모든 업무 시설들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굉장히 고덕동을 보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지역이 바로 이곳 고덕동 중에서도 고덕 2-2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왜 2-2지구라 하느냐? 이곳이 앞으로 저밀도 주택들이 개발된다면 아파트로 들어설 수 있는
예정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덕 1지구도 있고요. 고덕 2-1지구도 위치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가장 샘터 공원역에서 가까운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고덕 비즈밸리를 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입지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지세가 있거나 이렇지 않고 평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고덕 그라시움과 함께 더불어서 이곳이 랜드마크급 아파트로 탈바꿈이 된다면 굉장히 개발 가치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고덕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했습니다. 작년에 추진을 했고 올해 또 2차 공모를 신청을 하겠죠.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5년 걸리던 지정구역이 구역 지정을 하는 것이 이제 3년, 2년 내로 구성을 하면서 굉장히 빠른 재개발 속도가 장점인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점수제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이제 지역마다 선택을 하는데 뭐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노후도라든가 과속 필지, 접도율 그리고 이런 가감점에서의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제위험 지역들 보는데 이곳 역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굉장히 혼잡한 시설들, 저밀도 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후도가 굉장히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율,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신속통합 기획이라든가 또는 역세권,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 그리고 민간 추진의 재개발 사업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고덕동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강변의 높이 고층 제한을 없앨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한강변 라인의 스카이라인 관리 기준들이 완화가 되면서 35층이 아닌 50층 이상으로 2040 계획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덕 비즈밸리 같은 경우에는 4만여 개 일자리가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이미 입주를 하고 예정이 되어 있는 모습들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대형 유통단지라고 할 수 있는 이케아 지상 20층 규모로 지금 현재 2025년 완공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덕 비즈밸리 같은 경우에는 150여 개 정도가 입점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공사가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대형 쇼핑몰뿐만이 아니라 컨벤션, 호텔, 복합 네트워크 기반 시설에 업무 시설들이 증가된다. 약 4만여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5호선의 연장선과 그리고 별내선이라고 하는 8호선의 연장선들이 바로 강동구를 지나가고 핵심적인 사업으로 9호선 연장선 사업 4차 구간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서울 세종간고속도로 국가재정사업으로 변동이 되면서 올해 안성까지의 구간이 개통이 되겠습니다. 12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세종신도시까지 연결이 된다면 앞으로는 서울 고덕동에서 약 1시간 10분 내로 세종신도시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 그 시발점이 바로 고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덕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던 2-2구역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위주로 개발이 된다는 건 충분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투룸 다세대 주택 지분율 6평 정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충분히 현금 청산되지 않고 내가 아파트를 하나 조합원 지위권을 받을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는 저밀도 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전세가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 5억 3천 대비 전세를 3억 1천, 3억 2천 정도 놓으신다면 약 2억 초반대 2억 2천에서 2억 3천 정도의 투자 금액이 필요하고 전세 금액 강동구 지금 현재 천호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보셔도 3억 5천대까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전세 가격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금액은 다운되고 전세 금액은 올라갈 수 있는 지역들 위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세 시에는 약 13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고요. 대출 금액 제외하시고 지금 현재 예상 실투자 금액은 2억 5천에서 2억 8천 정도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미 고가에 형성되어 있는 이 아파트에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게 아니라 미래 이제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는 이런 다세대 주택에 미리미리 또 선점 투자하는 것도 또 하나의 비법이니까 놓치지 말고 함께 계획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계속해서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릴게요.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봉구로도 갈게요. 창동에 위치해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1호선하고 4호선 함께 이용하실 수 있는
있는 창동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시세는 4억 1천만 원에서 4억 2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또 관심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대해서도 바로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창동역 주변 지역은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라고 해서 신경제 중심지로서의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앞으로 향후 2, 3년 뒤에는 이곳이 굉장히 파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복합적인 업무 도시로서의 그런 시설들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곳 창동 차량기지라든가 업무타운들 비즈니스벨트가 같이 함께 조성이 되고요. 그리고 유통단지와 창동역에는 GTX 신호선을 맞이할 수 있는 복합 환승센터가 조성이 되고 또한 창동 지금 운동장 부지에는 복합 아레나 시설 음악 공연장이 2만여석 규모로 지금 현재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교통 시설들의 인프라 그리고 문화 시설까지도 같이 함께 만나보실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창동 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17군데 정도 지정이 노원구 라인들과 창동 지역들 재건축 지정이 되었죠. 그래서 이곳에 앞으로 재건축들이 같이 함께 구성이 되면서 크게 아파트 가격의 지가가 움직일 수 있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지정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고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는 데는 10년 이상 걸릴 거예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요. 10년 이상 동안의 앞으로의 개발 가치라든가 지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기존 1호선과 4호선에 교차되는 GTX 신호선까지 이용을 하신다면 강남권까지도 그 지하철로 이동하실 때 15분 거리로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가 같이 함께 구성이 되면서 지상부는 수변공원의 조성 사업으로 같은 개발 가치 또한 갖게 될 것이고요. 자, 노후되어 있는 지역들의 개발 가치가 굉장히 좋아지고 또 교통시설들이 우수해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창동 지역은 앞으로도 미래 가치가 우수하다. 또 지금 현재 주변 시세보다도 금액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다면 그만큼 메리트 있는 투자처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3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들 가격대가 4억 중반에서 4억 후반대, 5억대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4억 1천에서 4억 2천만 원대의 3룸 투자 금액 약 4천에서 5천만 원입니다.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3룸이기 때문에 더욱더 높은 미래 가치 우수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해당 지역에 대한 더 디테일한 정보는 저희가 무료 세미나에서 계속해서 정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세미나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릴게요.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저희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같이 높은 지역 정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두고 있으니까 편한 곳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무료입니다. 02-2638-3994번,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2부 기다리고 있었던 순서 빠르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두 지역으로 저희 갈 거고요. 첫 번째로 갈 곳은 풍부한 인프라로 주거 만족도 상위권 유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직주근
접근적 입주로 선호도 굉장히 높은 곳이죠. 서초구 서초동에서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후에는 강북구의 핵심 지역 마포구에서도 정보 전해드릴게요. 망원동에서는 희소성 높은 3룸 아파트 정보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서초동부터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살기 좋아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곳이에요. 이곳은 교대형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시세는 5억 5천만 원에서 5억 6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초동에 대한 정보는 이분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그룹의 김성진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중복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날씨가 상당히 뜨겁죠. 몸보신도 잘 하셔야겠고 또 퇴근 후에 이제 가족들과 또 맛있는 것도 드시면서 몸보신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건강 항상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건강 유의하셔야지 또 많은 것들을 즐길 수가 있고 또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 많은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앞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런 종부세 개편이나 또 세제 개편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이런 정부나 국토부에서도 발표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계속 연이어서 발표가 되고 있고 아무래도 이러한 발표들, 정부의 시장 개입들 자체가 뭐 2018년도부터 상당히 많은 개입을 하게 됐는데 그러한 결과들이 뒤늦게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아무래도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특성 자체가 정부의 시장 개입 자체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고 뒤늦은 시간에 아무래도 부동산의 사이클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뒤늦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가장 그런 특징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는 그래서 보유세 개편이랄지 보유세 감면이나 또 양도소득세도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요. 또 취득세 부분도 앞으로 이제 건드릴 예정이고 또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죠. 세제 혜택들에 너무 과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풀어지면서 앞으로 점점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의 결과가 언제 또 나오느냐, 또 뒤늦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시중에 뭐 금리랄지 금리의 사이클은 상당히 짧지만 부동산의 사이클은 상당히 또 길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금리에 연연하지 않고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것들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이 가질 수 있는 또 수요와 공급이 안정성과 또 수요층이 풍부한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향후 앞으로의 미래 가치도 그러한 결과가 뒤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뒤늦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한 데이터들이 항상 꾸준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 무한적으로 반복이 되는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뭐 무주택이시거나 또 구주택에 갈아타기를 시도하시는 분들이나 현재 상황이 상당히 또 세제 혜택이 많아지고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또 기회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의 결과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월세 시장이 또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월세 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 월세의 가속화 자체가 또 이런 임차 시장 자체가 전세와 월세로 나눠지는데 월세 가속화, 월세 난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결국엔 전세 가격에도 미치기 때문에 같은 덩어리에 있는 그런 부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세나 월세 가속화도 상당히 임차 시장에 위기감을 또 가져올 뿐만 아니라 매매 시장에서도 같은 그런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상황들 항상 뭐 세미나 통해서 항상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세미나나 또 상담을 통해서 또 많은 고민들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들고 나온 이 위치죠. 지역이죠. 서초구 서초동은요. 아무래도 상당히 좀 이러한 서울에서 서초구 또 서초동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왜 살기 좋은지 이곳의 주변의 인프라가 과연 무엇이 있기에 입지가 탄탄하고 수요층이 탄탄하고 일자리가 탄탄한 그런 지역들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또 입지에서 상당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서초나 뭐 강남이나 송파나 앞으로 이러한 대형 개발들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완성됐을 시기에는 현재 가격이 머무를 수 없겠죠. 이러한 사회 간접 자본들인 SOC 같은 것들이 토지에 투입이 돼요. 많은 개발들이 대형 빅딜의 개발성들이 개발이 진행되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토지가 흡수를 하고 토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앞으로 서초, 강남, 송파, 강남 3구 안에서는 투룸 형태의 주택들이 앞으로 6억 원 미만으로는 상당히 찾아보기 힘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장의 현황이 나올 거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제 5억 원대의 가격들을 매기고 있는 상당히 유명한 주택들을 소개를 드리는 것들이고 서초동 자체가 현재 2호선과 또 3호선을 가지고 있죠. 2호선과 3호선 두 개의 역세권을 갖고 있고요. 교대역 자체도 상당히 많은 역세권으로 유명한 지역이고요. 그쪽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고
면적 자체가 실평수 기준으로 한 13평에서 14평 정도 널찍한 투룸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격 자체가 6억 원이 안 되기 때문에 6억 원이 안 된다는 점은 상당히 또 중요하죠. 임대주택자 이런 사업에 임대주택 사업에 의해서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6억 원대 이하의 주택들의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6억 원이 넘지 않았을 때 5억 원대 중반을 형성하고 있는 가격대가 상당히 가성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전세가율 높은 지역이죠. 왜냐하면 인기 지역들은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높은 전세가율로 인해서 투자금 자체가 소액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 5천에서 6천만 원이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서초동의 인프라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입지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주변에 학군, 학군이랄지 또 녹지 공간, 또 직장군들, 교통시설 그런 것들이 너무나 균형 있게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높은 거주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고 인구의 이러한 증가나 밀집도 상당히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임차 수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찾는 데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임차 수요와 함께 주변에 직장군들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도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 공실 걱정 없는 그런 시장을 유지할 수 있는 지리적인 특징이 있고요. 또 다양한 개발 호재가 현재 진행 중이죠. 큰 개발들 2개 위주로서의 많은 개발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입지 안에서는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우리 그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는 대형 도로망을 끼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서초동의 위치 자체가 교대역을 이용할 수 있을 만큼 2호선과 3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교대역에 위치해져 있고 그 사이에 위치한 이 서초동의 위치이기 때문에 위쪽으로는 터미널이랄지 주변에 교통망들 또 오른쪽에는 바로 강남권의 메인 상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강남권의 메인 상권과 좌측으로는 서초동의 메인 상권들 업무타운이 주변에 너무나 많고 직주 근접성이 좋을 수밖에 없는 입지를 충분히 잘 다지고 있고요. 이 교대역 주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바로 이제 우측에 서초동의 위치가 위치해져 있고 우측으로는 이제 한정거장만 가면 강남권의 상권이 바로 기다리고 있고 한정거장, 두정거장이면은 바로 강남권의 상권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직주 근접성이 워낙 뛰어나게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지하철역으로서 한 5분에서 6분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져 있고요. 좌측으로는 이제 서초 법조타운이랄지 서초구의 이런 관공서들, 또 백화점, 또 학군들, 더구나 위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시장들도 상당히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개발 위주로서 많은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서초동이 자랑하고 있는 것들은 다양한 개발들이겠죠. 아무래도 개발은 이 2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 가운데를 뚫고 지나가는 이런 경부고속도로의 지화 개발이 현재 열심히 아래쪽부터 진행 중에 있고 이것이 지화 사업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가용 부지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가용할 수 있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도로를 지하로 넣으면서 위쪽에 새롭게 부지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대형 개발들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강남역부터 시작되는 교대역을 지나서 서초까지 이어지는 서초대로의 개발 계획 자체도 대형 규모의 개발로 진행이 되고 있죠. 이 2가지만 알면 상당히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사회 간접 자본 비용인 SOC 비용들이 이곳에 무수하게 투자가 돼요. 투자가 되기 때문에 주변의 토지 가격이 그 가격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러한 개발들이 자금들이 투입이 돼서 이것이 완성시기에 이르렀을 때는 주변에 바로 주변 지역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서초동의 위치 자체가 경부고속도로의 지화랄지 서초대로의 개발 계획과 서리풀터널 공원 위치에 위치한 정부사 부지 개발까지 대형 규모의 개발을 끼고 있는 주변 지역은 이러한 수혜를 바로 받아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좌측에 있는 서리풀터널도 이런 개발들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도 역시 기업 위주, 일자리 위주의 3차, 4차 산업들이 이곳에 집중적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현재도 많은 일자리가 있지만 앞으로 2, 3년 후나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강남역에서 교대역을 지나서 더 서초역까지 이어지는 서초대로의 개발 계획도 현재 진행형에 위치해져 있고요. 아무래도 용적률의 상승 또 토지 가격의 상승, 종성향과 함께 용적률의 상승을 메인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랜드마크성 건물들이 많이 늘어나요. 초고층 빌딩들, 그곳에 들어오는 이런 기업체, 업체들, 즉 일자리가 더욱더 많이 늘어나고
이러한 우측에 있는 테헤란로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이러한 서초대로의 개발 계획도 무수히 많은 큰 개발의 호재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높이 규제 완화랄지 연경률의 기준 완화 이러한 혜택들을 현재 보고 있죠. 아무래도 서초대로의 개발 계획 자체가 이러한 정비 활성화를 통해서 많은 혜택들의 완화된 기준들을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개발 형태고요. 앞서 말씀드린 한남-IC에서 양재-IC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경부고속도로의 개발 사업도 막대한 비용이 제가 투자가 된다고 했어요. 이 사회적 간접 비용인 SOC가 이곳에 계속적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도로가 지하로 들어갔기 때문에 위쪽은 이제 가용 부지를 통해서 부족했었던 녹지랄지 또 빌딩들 높은 이런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과 함께 많은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랜드마크성 건물들이 우수수 들어오기 때문에 이 경부고속도로 라인으로 다양한 개발들의 막대한 투자비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5억 원대 중반이죠. 5억 5천에서 5억 6천만 원에 현재 시세를 품고 있고요. 아무래도 인기 지역들은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4억 원대 후반에서 한 5억 원대까지는 충분히 또 흡수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5천에서 6천만 원, 1억이 안 되는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또 서초동에 위치한 상당히 유망한 지역이고요. 또 월세를 희망하신 분들은 보증금 한 2천에서 3천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하시고 월 한 130에서 140만 원까지도 월 수익형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또 서초동에 위치한 4세대 주택으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초동 정보 좀 전해드렸습니다. 살기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꼭 살고 싶어하는 그리고 살아보고 싶은 동네이고 투자를 희망하는 곳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점 잘 기억하셔서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폰을 열어두고 있으니까 이곳으로 연락 주셔서 보다 더 많은 정보들 얻으시면서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정보 전해드릴게요. 마포로 저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망원동에 위치해 있는 곳이고요. 6호선 이용하실 수 있네요. 마포구청역에서 도보로 5분이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세는 7억 500만 원에서 7억 3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3룸인데 10억대 미만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죠. 자, 이곳에 대한 장점들 지금부터 또 풀어서 설명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한강변을 끼고 있는 마포구죠. 마포구에서 한강변을 끼고 있고 한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들 중에서 과연 나보다 합리적이고 가격 경쟁력이 높은 데가 있으면 나와보라 할 정도로 합리적인 가격을 갖고 있는 또 망원동에 위치한 또 3룸 형태의 아파트고요. 망원동 자체는 현재 6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6호선에 마포구청역에 도보 5분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초역세권이죠. 이 정도면. 3룸 아파트의 형태를 갖고 있고 면적 자체가 우리가 흔히 아는 24평형부터 한 26평형까지 조금의 크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대략적으로 한 24에서 26평형 형태의 아파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격 자체가 7억 원대 초반, 7억 500에서 한 7억 3천만 원에 현재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아무래도 이것도 인기 지역이겠죠. 마포구는 망원동은 한강변을 끼고 있는 또 인기 지역이고 그만큼 한강의 공원이나 또 녹지 공간들 또 주변에 유명한 이러한 시장이랄지 이런 명성이 자자한 그런 유명한 먹거리 그런 것들이 주변에 다수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러한 가격적인 부분도 전세 금액이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으로 인해서 한 1억 원대 초반이면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인프라 생활 상당히 좋겠죠. 인프라가 없으면은 그 지역이 상당히 살기 안 좋기 때문에 주변에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녹지 공간이 풍부하고 한강변을 끼고 있고 수변 공간 그리고 한강에 앞으로 이제 르네상스 시대를 열 수 있는 또 현재 서울시장이 진행하고 있는 한강변의 많은 개발의 기대감을 품고 있는 망원동의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호도랄지 인프라 생활이 상당히 훌륭하게 입지해져 있고요. 또 이 지역은 빠른 도시화 지역으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을 수가 없겠죠. 주변 용지, 토지의 용도 자체가 2종이나 3종이나 상당히 개발하기 좋은 이러한 면적을 갖고 있고 또 그한 위치도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안정적인 앞으로 많은 개발들이 이곳에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가격적인 측면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고 현재 개발이 또 진행이 되고 있고 완성된 곳들도 있고 주변에 다양하게 재건축의 이슈랄지 또 다양한 개발들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래 가치가 상당히 기대될 수밖에 없는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서울시 2040 기본계획이죠. 이것은 계속 2040년도까지 서울시의 이런 가장 기본적인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곳에서는 이제 수변 공간의 재편, 수변 중심의 공간 재편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권이랄지 또 천변권들 그런 것들이 물이 흐르고 있는 지역들은 어떠한 형태로도 상당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개발들이 꾸준히 진행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러한 함축적인 의미를 상당히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물이 흐르고 있는 지역들은 세계 어느 도시를 가봐도 그것이 기준 중심 축으로 인해서 물이 흐르고 한강변이 즉 우리나라는 서울 도심의 한강변을 예를 들 수 있겠죠. 또 교통이 개발이 되고 그것에 주거지가 형성이 되고 인프라가 형성이 되고 물이 흐르는 중심으로 많은 것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수변 중심 한강권과 우리의 대형 천변권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망원동 자체는요 한강권을 끼고 있죠. 망원동 입지 자체가 한강권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또 체육공원이랄지 우측에는 평화공원, 하늘공원, 난지공원과 월드컵공원 공원들이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상당히 걸어서 금방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원들, 무수히 펼쳐진 공원들과 함께 주변의 성산시형의 재건축이랄지 상암 DMC 수색 이런 역세권 사업이랄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주변에서 꾸준히 또 일어나고 있고요. 또 한 정거장, 두 정거장 근처에 바로 보시자면은 홍대거리랄지 합정의 카페거리, 또 신촌 2대 상권들, 또 망리단길, 경의선 숲길 이러한 유명한 명소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속 장소로 이곳에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많은 유동 인구가 모일 수밖에 없는 입지를 탄탄히 다지고 있는 모습들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동성도 확보를 잘해주고 있죠. 아무래도 한강변을 끼고 있다면은 아무래도 내부 간선도로나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한강에 위치하고 있는 다양한 이런 대교들을 바로바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의도랄지 마곡지구 또 이런 공급 업무타운이랄지 서울의 이런 CBD 업무 지역이나 이런 한강변을 타고서 이동성을 확보해주고 있는 자차나 이러한 교통편들 이런 대중교통의 지하철이나 버스들도 상당히 많은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산시형의 이러한 재건축도 진행이 되고 있죠. 망원동 바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대형 개발이다 보니까 이주 수요들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5천 세대급수로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대규모 이주 수요들도 주변의 수요층을 더욱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요건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또 숲세권 아파트가 상당히 뛰고 있죠. 주변에 녹지가 많은 것들은 더할 나위 없이 장점적인 요소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공원들도 이제 개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화력발전소도 이제 공원화가 됐기 때문에 주변에 녹지 공간들이 상당히 많죠. 앞서 보신 이런 공원 한강변에 끼인 이런 공원들도 있겠지만 공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주변의 삶의 질을 즐길 수 있는 산책이다 운동을 할 수 있는 공원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여가 활동과 함께 한강변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입지의 여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또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됐고요. 아무래도 이러한 서부광역철도가 또 DMC와 마포구를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현재도 교통편이 훌륭하지만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원종 이런 홍대의 서부광역철도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위쪽에는 DMC 부근에는 상암시 DMC 롯데 복합 쇼핑몰이 또 들어오게 되죠. 100층 규모의 상당히 랜드마크성 기능을 할 수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각종 쇼핑센터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유동인구의 증가를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개발 사업들도 꾸준히 각양각색 적재적소에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이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격 자체가 7억 500에서 7억 3천만 원 현재 형성되어져 있고요. 전세 가격 자체가 현재 5억 원대 후반에서 6억 원대 초반까지도 흡수가 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1억 원대 초반에 현재 진행되고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를 충분히 마크를 하고 있고요. 월세를 희망하신 분들은 보증금 1억 원이나 2억 원 선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월 140에서 150만 원까지도 충분히 수익형으로도 가능한 망원동에 위치한 수리룸 형태의 아파트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입지를 이렇게 또 최적 입지를 자랑하고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향후 이제 개발 호재들 많이 또 기대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요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부동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번호 열어둘 테니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